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I just heard about that a little while before the news conference, and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당장 한미 경제 협력에도 이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대미 투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언제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 소식 때문에 일본조차도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의 보도를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일자리 부활과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다 보니 네. 동맹 국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3,500달러 이외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1,500달러, 209조 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총수들이 가서 합의를 했는데 그런 현장을 급습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공장 지고 있는 게 수십 건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공장만 15개,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2개, 자동차, 철강 공장이 각각 1개씩 짓기로 하고 있고 이외에 3,500달러 투자를 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투자가 이미 지금 합의서가 지금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적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10여 년 동안 요구해왔습니다. 전문직으로 한국인의 전문 취업 비자를 할당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는 해왔지만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번 합의문에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우리나라의 반응.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사건, 보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9년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 영해로 침투했고 임무는 실패했지만 북한 주민 사살하고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2019년이라고 하면 2018년 6월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이 됐고요. 하노이 노딜이 됐습니다. 김 실장님.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작전을 북한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은 인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회담에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도청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제일 정예팀을 이제 보낸 거죠. 그게 이제 팀 6. 이제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가장 특수부대다운 것이 바로 실인데요. 그 실의 팀 6가 바로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그 팀이에요. 그 팀을 이제 잠수정을 통해서 보냈는데 보낸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선하고 야밤에 이제 서로 이제 조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총격전이 벌어져서 거기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이 사건을 미리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 나왔을까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변 핵시설 말고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했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주겠다고 최선희가 뛰어와서 다시 그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결렬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그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때 당시에 김정은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에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선 지금 와서 이 보도를 보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그때 올라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보고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의 어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뭐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군의 당국자들, 북한 거기에 담당하는 당 비서 그리고 정부
거기에 지방 정부들이 다 그냥 입 다물고 직보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김정은이가 이 사실을 어찌됐든 이 보도가 뉴욕타임즈를 통해 가지고 나왔으니 예. 확인해봐라, 조사해봐라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대규모 검열이 있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거기 필요한 사람들이 철칙을 당하고 할 텐데 문제는 이것이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사실상 북미 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면 예.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능성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까 봐 아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제 안쓰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알았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몰래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저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도 탄핵을 만일 받게 되면 몰라도 탄핵 직전까지도 절대로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특수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알아봤고 이 소식은 아마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